여러분 혹시 어리실 적 문지방을 밟으셨다가 혼나보신 경험 없으신가요? 그럼 밥 먹으면서 노래를 불렀다가 혼나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럼 밤에 손톱 발톱을 깎다가 야단 맞으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맞습니다. 누구는 이것을 미신이라고 하고 누구는 또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우리의 풍습이라면 풍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이고 또 무엇은 지켜져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미신과 학문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과학이라는 잣대를 대면서 말이죠. 하지만 어떤 것은 오랜 경험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이론적인 체계가 있는 것이 있으며, 또 어떤 것은 오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생활 방식이 바뀌었으니 달라져야 하는 것도 있으며, 또 어떤 것은 전혀 허무맹랑한 것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 어리실 적부터 여러분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네, 과연 그 이야기들이 왜 생겼는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지방을 밟으면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 한두 번씩 안 들어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 생활상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네, 과거의 주택구조는 문지방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물론 이는 외부의 찬바람을 막기 위해 문을 최대한으로 작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었죠. 그리고 문 역시 나무로 깎아서 만든 것이었기에 고르지 못하였고, 그리고 그 아래 역시 나무나 흙을 쌓아 만들었기에 이곳을 밟고 올라서게 되면 당연히 어느 순간 변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문과 문지방이 당연히 틈이 생기게 되니 외부의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여 그 당시에는 문지방을 밟는 것은 금기시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현재 주택구조에는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네,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될 이야기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서리에 앉으면 불행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 초대받은 사람은 정해진 자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정해진 자리가 없죠. 하여 이런 사람은 모서리나 틈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마라 라는 의미로 나온 말이 바로 모서리에 앉지 마라 라는 말인 거예요. 네, 어느 곳에서든 눈칫밥 먹는 사람, 또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 것이죠. 간혹 이것을 격각살이라는 말로 모서리의 기운이라는 풍수에 갖다 붙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여 동네에서도 모서리에 있는 집은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역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풍수 그 어디에도 없는 일본식 미신이에요. 맞습니다. 전자와 같이 항상 어디에서든 대우받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에는 공감을 하고, 또 100% 저도 동의를 하지만 후자의 말처럼 이것이 집과 연관이 있다, 또 풍수에 어떻다 라는 말은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9수에 결혼을 하면 부부가 불행해진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9수에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하죠. 하여 29살에는 결혼을 하면 안 되니 28살에 미리 서두르는 사람도 있으며, 또 미뤄서 30살에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9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며, 저를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저를 세상에서 돈을 가장 쉽게 잘 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저희 집사람을 아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저희 집의 행복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간혹 사주학에서 9라는 숫자를 불길하게 생각하여 그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역시 틀린 말입니다. 네, 사주학에서는 이 9라는 숫자를 완벽한 수, 또 완전한 수라고 하여 가장 좋은 숫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10이라는 숫자는 너무 완벽하여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하여 그리 좋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만일 있어야 한다면 9수가 아니라 10수가 있어야 맞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젠 9수의 미신에서 벗어나시도록 하세요. 네 번째로, 삼재 들면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들을 하죠. 여러분, 삼재는 대한민국 국민 3분의 1이 매년 겪도록 되어 있어요. 네, 이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무엇이든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미신이라는 것이죠. 물론 삼재가 되니까 뭐든 어렵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일반화의 오류인 거예요. 여러분, 삼재 때도 잘 되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리고 이 삼재를 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한 심리를 가지거나 또 흥분을 하게 되면 손이든 발이든 약간은 떨 수밖에 없어요. 하여 이러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믿을 수 없는 사람, 또 뭔가 속이려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은 항상 가치 있는 사람에게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물론 현대의학에서는 손발을 자주 움직여야 건강에 좋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떠는 것과 움직이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네, 이런 습관이 있으시다면 꼭 고치시도록 하세요. 여섯 번째로, 베개를 밟으면 재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아마 누구라도 얼굴과 맞닿는 곳을 발로 밟는다면 기분이 좋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는 아주 기본적인 매너인 것이죠. 네, 매너가 없는 사람이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은 절대 인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망고의 법칙이고 또 진리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붉은색으로 이름을 적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는 주술에 쓰이는 글씨가 항상 붉은색이기에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물론 간혹 금색으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주술이나 또 부적에 쓰여지는 글씨는 붉은색입니다. 네, 이 말은 주술의 당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고 또 저주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찌되었건 재수없는 곳에 자신의 이름이 쓰여져서 좋을 이유는 없으니 이것은 가능한 지키시는 것이 좋겠죠. 여덟 번째로, 젓가락과 숟가락을 같이 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는 성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의 말이고 또 식사를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야기이며 그리고 여유를 가지는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네, 지키시는 것이 좋겠죠. 물론 현재도 부자들의 집이나 또 부자들이 자주 찾는 식당들에서는 무조건 이것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항상 여유롭게 식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네, 그래야 만복을 다 누리시게 됩니다. 아홉 번째로, 재수없는 사람에게는 소금을 뿌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는 제가 일전에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에게 전해진 전혀 근거가 없는,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네, 일본에서는 가장 싸고 가장 흔하고 또 가장 가치가 약한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도 그러하지만 과거 조선시대는 이 소금이 돈처럼 여겨졌던 너무도 귀한 것이었으며 또 나라에서 기근이나 흉년이 들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구황식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본에서는 에이 너무도 흔한 가치 없는 놈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소중한 놈, 이런 무엇보다 귀한 놈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수 없는 사람, 다시 보지 말아야 할 사람이 부자와 같은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늘 사용을 하는 재수와 관계되는 이야기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더 많은 이런 습관적인 것들은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든 제대로 알고 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된 번영을 얻게 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